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123회입니다. 이번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요. 뺑소니 도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뺑소니 관련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연락들이 가끔씩 오는데요.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뺑소니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뺑소니의 요건, 그러니까 도주, 우리가 흔히 이제 뺑소니라고 말하는 그 도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도주가 있냐? 도로교통법을 보면 돼요. 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뺑소니와 제 1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다릅니다. 뭐냐면 얘는 사람이 다친 거고 얘는 물건이 다친 거예요. 근데 얘가 정확히 말하면 도주, 뺑소니입니다. 얘는 조치불이행. 그러니까 물건을 상하게 했으면 차를 끌었거나 뭐 건조물을 파괴시켰거나 이런 물건을 상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죠. 조치불이행.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거고요. 물론 얘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피 벌금 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자, 법을 한번 볼게요. 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는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규정입니다. 뭐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사상자를 54조의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이죠. 자, 두 번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그러니까 그 사고 후에 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안 한 거예요.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고 났는데 그거 우리 집 주소 말하고 있어. 정신이 어디 있어? 여기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다라는 걸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누가 사람을 쳤는지를 모르겠어. 사라져 버렸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람 쳤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 얼른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막 사람이 위중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간호사들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응급실로 막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구호 조치를 했죠. 그런데 사라졌어. 뺑소니입니다. 네, 뺑소니예요. 구호 조치를 하고 내가 누구다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 뺑소니입니다. 자, 근데 51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건조물이나 그 밖에 죄물을 손괴하였을 때 2년 이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이거로 벌금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인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보면 단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뺑소니를 치면 그건 형사처벌 한다라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보통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고요. 형사처벌이 들어가는 그런 교통사고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개입을 하는데 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가지고 경제사법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막 들어가는 그거예요. 상당히 중한 처벌이죠. 얘는 처벌이 있어봐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사람을 또 제일부 나오나요? 사람을 죽게 하고 도주하거나 혹은 도주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벌금 없어. 그냥 징역이에요. 그리고 금고하고 징역의 차이 나시나요? 금고는 그냥 가다만 놓는 거고 징역은 일시키는 거예요. 자, 상해를 입히고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고인데 사람 조금 다쳤어요. 조금 다쳤는데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로 이렇게 좁은 길 뭐 이렇게 막 번화가 가다가 사람 툭 쳤는데 미안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뺑소니야.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뺑소니가 성립했어요. 그러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아, 면허도 괜찮으세요. 내려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 사람이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동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내 블랙박스에 음성으로 녹화가 되겠지? 혹은 CCTV로 하게 되든지, 예. 그러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면 명함이라도 주면서 연락처 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안 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뭐 유튜브 내가 하는 거니까 추적은 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뺑소니로 걸어가지고 너 어디 한번 고생해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치사한데 그런 경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너 있게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덤태기 쓰실 수 있어요. 뭐 저희 선배님도 그런 분 계시고 뭐 저희 고객님도 그런 분 계시고 오히려 거꾸로 또 이제 뺑소니 당한 분도 계시고. 근데 세상의 모든 제도나 법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 이 뺑소니 가지고 상대방을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다음 중 뺑소니가 아닌 거. 1번 모르고 그냥 갔어. 2번 연락처 안 주고 갔어. 3번 운전자 바꿔치기 했어. 4번 목격자 행세를 했어. 옆에서. 자, 뭘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모르고 그냥 간 거. 모르고 간 건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한 걸 내가 몰랐어. 네, 이렇게 싹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옷깃이 싹 스쳤는데 내 차에 보니까 옷깃 스친 흔적이 있긴 있어. 근데 뭐 복잡한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옷깃이 스쳤는지 옷깃 스친 거 가지고 어떻게 알 거야? 네? 뭐 툭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근데 갔어. 이 사람은 그 차가 이렇게 싹 옷깃 스치고 갔다고 지는 놀랐다고 병원 간 거야. 뺑소니 신고하고 막.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뺑소니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내 신상을 밝히지 않으려는 고의가 들어가야 돼요. 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처치를 하지 않고 내 신상을 밝히지 않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도망간 거야. 그냥 간 거야.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야 돼요. 알고도. 근데 모르고 그냥 갔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나 모르고 그냥 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사이드미러로 뭐 팔꿈치를 툭 쳤는데 툭 하잖아요. 그걸 몰랐대.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상대 차 박아가지고 범퍼가 푹 들어갔는데 몰랐대. 그냥 가고. 그건 모르고 간 거 아니죠. 그건 그냥 도주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모를 수 있었겠다의 정황이 나오는 정도가 되어야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경찰서에 가면요, 내가 뺑소니를 했어요 이렇게 가면 경찰들이 뺑소니로 바로 처리하기를 좀 꺼려해요. 왜냐면 뺑소니다라고 딱 들어가 버리면 처벌이 상당히 강하거든. 그냥 교통사고 같으면 스티커 하나 끊으면 끝이에요. 안전주의면 불이행해가지고 4만원짜리 스티커 하나 그냥 끊으면 땡인데 뺑소니다 이래버리면 최소 벌금이 500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중한 처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사람이니까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 별거 아닌 막 그런 사고 같으면 그냥 상대방한테 얘기해가지고 처리 잘 받으시고 하시면 되죠. 제가 인증사항 확인해가지고 연락 취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해가지고 당신 말이지 거기서 이런 사고 있었어. 당신이라고는 안 하겠지. 선생님 그런 위치에서 그런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긴 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이래가지고 뭐 다쳤다 뺑소니 신고하러 왔는데 얘기 좀 잘해가지고 정리하이소. 이래가지고 뭐 이분한테 선생님 저 연락처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선생님 이분한테 연락처를 알려줘가지고 서로 뭐 연락해가지고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왕이면 좋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 경찰도 사람이니까. 그 사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감정 상해가지고 막 뺑소니 처벌 받아가 벌금 500만 원, 700만 원, 막 1000만 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경찰이 뭐 벌금 매기면 자기가 뭐 상 받는 사람이 그거 아니거든. 사고를 정확하게 서로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뺑소니도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피해자로 꼬이는 경우가 있고 애매하게 가해자로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리 끝내보고요. 1번과 실이 나오는 사고들이 있어요.
일반 과실이 나오는 사고는 대체로 보험회사에서 이런 얘기하죠. 저도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퀴가 구르고 있는데 백대빵은 없다. 한문철 변호사님 맨날 욕하는 거잖아. 그런데 바퀴가 구르고 있는데도 백대빵 있어요. 앞에 차가 브레이크 신호등이 바뀌는 걸 보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천천히 가가지고 여기 와서 쏘면 되겠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냅다 박았어. 그 앞에 차가 구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과실이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그건 진짜.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보험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자, 바퀴가 구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과실은 없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바퀴 구르고 있어도 중앙선 넘어서 와서 박으면 그건 무과실이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일반 과실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거예요. 중침. 나는 정상 주행 중인데 맞은편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중침 이런 경우 있어요. 나 신호 받아가지고 가면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것도 중침이에요. 내가 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중침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내가 신호 받은 게 아니고 옆에 주차해 있는데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왜 그랬나 보니까 이 사람이 졸았던 거야. 이 중침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중앙선 넘어왔다고 무조건 중침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중침은 거의 뭐 100대빵입니다. 두 번째, 추돌이죠. 추돌. 서로 측면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그건 충돌이라고 하고요. 있는데 그대로 뒤에서 때박는 거 이거는 추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추돌의 경우에 신호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신호 받아가지고 정차하는데 뒤에서 와서 박았어. 그러면 차가 밀리니까 가다 서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했어. 이런 거. 추돌은 내가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하거나 혹은 앞에 예를 들면 애가 튀어나왔거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정지했는데 뒤에서 박은 거 이거는 백두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아니 애 튀어나오면 저기고 충분히 거리가 있는데 왜 거기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이렇게 뒤에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말을 해요. 지가 안전거리 확보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백두방입니다. 자, 세 번째 안전지대 침범한 거요. 중침하고 같이 봅니다. 이제 실선이나 안전지대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고 나는 거 백두방인데 이것도 얘는 그래도 중침하고 다른 거죠. 나는 이렇게 가고 주차는 이렇게 가는 차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올 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넘어오는 거나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넘어오는 거나 같이 가는 차량은 넘어올 수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런데 넘어와? 뭐야 이거 하고 갖다 들이박았어. 그 백대빵일까요? 그건 백대빵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실선 넘어가면 백대빵이고 안전지대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백색이든 황색이든. 안전지대 뭔지 아시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넘어가면 백방으로 안전지대 침범한 거는 중침으로 적용합니다. 하는데 그렇지만 이 경우는 백방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당연히 되는 거지만 민사적인 과실은 다를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주의하고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씨 뭐야? 이러고 가서 들박았다. 그거 내가 과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거리와 시간과 속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고 소송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우선이라고 무조건 가면 안 돼. 자, 그리고 2019년 5월 달에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이제 개정되면서 하나 추가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근거리 추월. 뒤에서 와가지고 쫙 와가지고 내 앞으로 쫙 들어오다가 팍 부딪히는 거. 탱 부딪히고 가는 거. 칼치기. 그거 백대빵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백대빵 맞죠. 내가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내 앞에 가던 차가 내보다 속도가 조금 낮아. 그래가지고 내가 쭉 가고 있는데 이 차가 깜빡이를 넣더니 확 들어오네. 그런데 저쪽 편에 출구가 있어서 얘가 저리로 갈 건가? 왜 속도를 줄이지? 이러면서 내가 사실 오고 있었어. 내 과실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가는데 얘가 들어왔다. 이거 나 억울한데? 그나마 이건 보이기라도 했으니까 억울한 데가 나오지.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난 앞에 보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쫙 들어오면서 나를 붕 치고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보험회사에서
급진로 변경 9대 1 이렇게 얘기했어요. 급하게 진로 변경했다고 9대 1. 뭐라고 얘기해요? 바뀌어 오르고 있는 중에 무엇이 없다. 그건 정말 보험회사에서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만든 거죠. 그거 100대빵 맞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살펴봤냐면 일반 과실 나오는 사고들 어떤 거 있는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무조건 100대빵은 아닌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우선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주 뺑소니 한번 살펴봤고요. 일반 과실 어떤 것들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태풍의 피해가 조금 있긴 한데요. 이 경남 지역에 여러분들 큰 피해 없는 그런 가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